몸에 좋은 식품으로만 알려진 양배추가 당신의 건강을 이롭게 도와줄 수도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양배추의 놀라운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처럼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들의 숨겨진 건강 비밀을 공유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양배추는 그 자체로 매우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오랜 시간 동안 식용뿐만 아니라 약용으로도 널리 활용되어 왔으며 그 가치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영양 성분을 자랑합니다. 실제로 서양에서는 양배추를 가난한 사람의 의사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양배추가 다양한 건강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양배추 속에 함유된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며 인돌삼 카비놀 성분은 유방암, 자궁경 부암 등 여러 종류의 암 예방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 개선에도 기여하는 등 매우 뛰어난 식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암은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며 특히 위암의 발병률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약 10배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치로 한국의 식습관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맵고 짠 음식의 섭취 빈도가 높고 국이나 찌개를 여럿이서 함께 먹는 식문화는 헬리코박터균 감염과 같은 위암의 위험 요인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배추의 섭취는 위암 예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에 함유된 비타민 K와 비타민 U는 장점막의 재생과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염증 및 암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위에 손상된 부위를 치유하고 출혈을 방지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양배추도 어떤 음식과 함께 또는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잘못된 조합이나 방법으로 섭취할 경우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배추를 섭취했을 때 몸에 해로울 수 있는 최악의 상황과 반대로 양배추를 통해 최대한의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양배추는 우리 몸에 좋은 점이 많은 식품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양배추가 독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항응고제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분들입니다. 이 약물들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 뇌졸중, 심근경색, 심장판막 질환 및 부정맥과 같은 혈관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지만 양배추의 풍부한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켜 이러한 약물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양배추를 섭취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배추는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비타민 K는 체내에서 출혈이 생겼을 때 이를 멈추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출혈이 발생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소판을 활성화하여 출혈을 멈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피, 멍, 잇몸 출혈 또는 눈의 핏줄이 터지는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파린이나 아스피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양배추의 비타민 K가 약물과 상호작용하여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약물의 효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이런 약물을 복용 중이신 경우에는 양배추 섭취 전에 약이 와파린 계통인지 확인하고 건강관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배추가 독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은 양배추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십자화과 채소 중 하나인 양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 항암 성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는 양배추가 건강식품으로 평가받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몸속에서 분해될 때
고이트로젠이라는 다른 성분으로 변환되는데 이 고이트로젠이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이트로젠은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인 요오드의 몸속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을 하여 갑상선이 정상적으로 호르몬을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갑상선은 더 많은 호르몬을 생성하려고 노력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커질 수 있으며 이는 갑상선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면 양배추를 드실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양배추보다는 가열하여 섭취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가열 과정에서 고이트로젠 성분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찌거나 삶을 경우 고이트로젠의 양이 대폭 감소하며 특히 끓는 물에 30초간 데친 양배추의 경우 이 성분이 90% 가까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양배추는 건강에 여러 이점을 제공하지만 갑상선 문제가 있는 분들은 섭취 방식에 유의하여 가열 조리를 통해 갑상선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을 챙기면서 양배추의 이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양배추가 독이 될 수 있는 세 번째, 대장이 민감하거나 약한 분들에게는 양배추 섭취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식이섬유와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하여 대장에 유익한 균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장점막을 보호하는 등 대장 건강에 여러 이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양배추는 장에서 발효가 쉽게 일어나는 음식이며 이로 인해 가스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장 기능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가스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대장이 약하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같은 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스로 인해 복부가 팽창하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라피노스라는 특정한 설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 몸의 소화효소로 분해되지 않아 장을 통과하면서 헛배부름, 더부룩함 또는 소화불량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은 장내에서 발효되면서 가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양배추를 섭취한 후 가스, 트림, 복통, 설사와 같은 증상이 자주 발생한다면 이는 장 건강에 무리를 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배추의 섭취량을 줄이거나 다른 대체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와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은 건강한 장 활동에 도움이 되지만 개인의 장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증상을 경험하실 때는 섭취를 조절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말한 내용과는 반대로 양배추를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우선 양배추를 섭취하는 것은 많은 건강 이점을 제공하지만 재배 과정에서 농약 사용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배추가 자라는 시기는 해충이 활동하는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농약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배추를 섭취할 때 농약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양배추의 특성상 농약이 내부잎까지 침투하기 어렵다고 조언합니다. 양배추의 잎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겹겹이 자라나기 때문에 외부의 농약이 내부로 스며들기 어렵습니다. 또한 양배추의 겉잎은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어 농약이 잘 스며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양배추는 시장에 나오기 전에 겉잎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소비자가 구입할 때는 상당량의 농약이 이미 제거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실 수 있기에 양배추를 먹기 전에 간단한 세척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겉잎을 몇 장 제거한 다음 물에 약 5분간 담가둔 후 깨끗하게 씻어내면 됩니다. 이 방법으로 양배추에 남아있을 수 있는 농약 잔류물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양배추의 건강 혜택을 극대화하고 싶으시다면 발효 과정을 거친 사우어크라우트를 섭취하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김치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이라면 사우어크라우트는 독일의 전통 발효 음식으로 발효를 통해 양배추가 가진 장점이 더욱 강화됩니다. 세계 3대 절임 음식 중 하나이기도 하답니다. 발효 과정에서는
양배추에 유익한 식물성 유산균이 생겨나는데요. 이 유산균은 위산이나 담즙에 강해 장까지 살아서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내 유익균이 증가하며 장내 환경이 개선되죠. 사우어크라우트를 먹으면 장내 가스가 줄어들어 소화가 더 편안해집니다. 핀란드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발효 과정을 거친 양배추에서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분해되어 이소티오시아네이트와 같은 항암 물질이 생성된다고 해요. 이는 양배추의 항암 효과를 더욱 높이며 양배추의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에게 좋은 영양소가 되어 장 건강을 지원하고 정장 작용 및 배변 활동을 돕습니다. 그러니 양배추를 섭취하실 때는 발효된 양배추, 즉 사우어크라우트를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장 건강을 개선하고자 하시거나 양배추의 항암 효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사우어크라우트를 꾸준히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배추 초절임과 독일식 사우어크라우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 레시피 모두 간단하니 취향에 맞게 직접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독일식 양배추 절임 만드는 단계. 첫 번째, 양배추를 식사 때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이때 양배추의 겉잎 한 장은 나중에 사용할 예정이니 따로 남겨두세요. 두 번째, 썰어둔 양배추를 깨끗하게 물로 씻어내세요. 세 번째, 씻은 양배추를 건조시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주세요. 네 번째, 양배추 무게의 2%에 해당하는 소금을 넣어주세요. 예를 들어 양배추가 500g이라면 10g, 1kg이라면 20g의 소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소금이 첨가된 양배추를 강하게 주물러 주세요. 이때 양배추가 으스러져도 괜찮으니 양배추에서 물이 충분히 나올 때까지 주물러 삼투압 작용으로 양배추의 수분을 끌어내세요. 여섯 번째, 양배추를 꾹꾹 눌러 열탕 소독한 유리병에 담아주세요. 양배추에서 나온 물도 함께 병에 담으세요. 만약 양배추가 물에 완전히 잠기지 않는다면 소금물을 추가로 넣어주세요. 일곱 번째, 앞서 남겨둔 양배추 겉잎을 병 입구에 맞게 잘라서 내용물 위에 올려 누른 후 소독한 돌이나 무거운 물체를 위에 올려서 양배추가 물에 완전히 잠기도록 해주세요. 여덟 번째, 준비된 병을 밀봉하여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서 발효시켜주세요. 여름에는 약 3일, 겨울에는 약 6일간 발효시킨 후 냉장 보관하면 됩니다. 발효가 잘 된 사우어크라우트는 1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독일식 양배추 절임을 식사나 고기 먹을 때 곁들여 드시면 아주 좋겠죠. 양배추 초절임은 만들기가 더욱 간단합니다. 첫 번째, 양배추 초절임을 담을 병을 끓는 물에 거꾸로 세워 약 1분간 소독해줍니다. 두 번째, 양배추를 한 입 크기로 잘라줍니다. 세 번째, 냄비에 물과 식초를 2:1 비율로 넣고 끓여줍니다. 이 식초물이 초절임의 기본이 됩니다. 네 번째, 파인애플 반통을 믹서기에 넣어 갈아줍니다. 파인애플을 추가하면 초절임이 향긋하고 새콤달콤한 맛을 더하며 양배추와 파인애플의 조합은 관절염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물, 식초, 설탕을 2:1:1 비율로 넣고 설탕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끓여줍니다. 여섯 번째, 소독한 유리병에 잘라둔 양배추를 가득 채워줍니다. 일곱 번째, 식힌 식초물을 유리병에 3분의 2만큼 부은 뒤 나머지 3분의 1은 갈아둔 파인애플을 추가해 잘 섞어줍니다. 초절임이 완성되면 냉장고에서 하루 이상 숙성시킨 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